안녕하세요. 광우병 발병 기사가 나서 오랜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BSE, 소해면상 뇌증이라고 하고,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줄여서 BSE라고 부르는 게 원래 명칭이에요. 그래서 막 그 광우병에서 매드카우 이런 이거는 막 그냥 부르는 거고,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해면상 뇌증은 BSE는 뭐냐? 이게 전염성 해면상 뇌증의 일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일종으로 프리온 단백질의 변형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라고 불려지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온 단백질 감염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임상 증상이 나타나냐면 신경세포 변화를 주게 되어서 중추신경 조직의 어떤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나타나서 2년에서 5년 정도의 잠복기를 인 이후에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의 임상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결국에는 100% 폐사되는데 변형 프리온,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이 변형된 것이라고 해서 TSE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 있고요. 되고 있고, 소뿐만이 아니라 양이라던가 면양, 사슴류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종 가축 전염병이고, 아직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형체는 뭐냐면, 학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온이라는 분자 생물학적으로 정상신경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인데, 정상 프리온 단백질은 알파 헬릭스 구조가 많고 베타식 구조가 적은데, 이 알파 헬릭스 구조가 베타식 구조로 변형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변형 프리온은 단백분해 요소에 분해되지도 않고 열이나 저해성, 화학물질에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력을 불알아하는 데에는 133도에서 20분, 2%의 차염수 나트륨 등에 의해서만 감염력이 불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스크래피는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해면상의증, 면양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단백질이 변형된 어떤 병에 소해면상 뇌증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확한 접촉 감염은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아직 더 연구가 덜 된 것도 있어요. 정확한 것은 밝혀져 있지 않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서 발생된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정확하게 어떤 것이 원인인지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알려진 바로는 잠복기가 2년에서 8년, 평균 5년이고요. 임상 경과는 2주에서 6개월까지 아까 말했던 어떤 신경적인 중추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기립불능, 일어나질 못하거나 자빠지거나 이런 증상 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바로 이제 2000년에 미국에서 USDA에서 태스크포스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되었던 광우병은 어떤 증상들을 보였는지 감염된 소들을 보니까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뒷발로 차는 등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했고 침울하고 불안한 상태를 보이거나 침을 많이 흘리며 이를 갈기도 하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신경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못 서 있다가 뒷다리를 절거나 넘어지고 후지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기립불능 상태가 된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던 그 광우병은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이제 후지마비를 보이면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지는 소는 전부 다 광우병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립불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발이나 다리에 질병이 감염되었을 때 자빠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에서 자빠지게 있어 기립불능 소라고 하는데 모든 기립불능 소가 광우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우병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좀 과장되어서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다우너서라고 구분을 해야 되고요. 다우너서는 소는 기립불능소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광우병에 걸린 소는 기립불능 마비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기립불능 임상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가 광우병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진단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단하기가 불가능해서 죽은 가축의 뇌, 척수, 신경조직의 정밀 검사를 기능을 통해 검사가 가능합니다.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보면은 가축의 뇌라고 되어 있잖아요. 척수, 신경조직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변형 단백질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척수신경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육골이라고 하죠. 소의 뇌에서 척수신경까지 그것은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광우병의 위협 때문에 사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도 인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인간 광우병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2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200명 정도인데 하도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소를 도축할 때 그 뇌의 두개골을 관통시켜서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만든 다음에 방열을 하거든요. 근데 방열을 할 때 뇌에서부터 척수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팅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요. 이게 뭐냐면 뇌에서부터 척수신경까지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뚫려있는 뇌에 있는 두개골에다가 큰 길다란 쇠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신경을 파괴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다시 동물이 깨어나게 하는 것은 방지할 수가 있죠. 굉장히 그건 방지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걸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변형프리온 이 혹시라도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사람이 먹는 그런 소고기의 어떤 부분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을 완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뭐 우리나라는 괜찮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이게 뭐랄까 결국엔 숫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는 소가 많지 않고 미국은 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럽으로 보면 굉장히 더 많죠. 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미국이 1위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발생 빈도도 높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USDA에서 이거 입장 발표 5월 19일자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라고 이제 OI에다가 신고를 했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도축 전 검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5살 된 유구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5살 된 유구, 5살까지 사는 유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새끼를 내기 위한 소가 아닌 이상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 소보다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능성은 커진다. 이렇게 보고요. 도축 전 검사에서 발견되었는데 USDA에서는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랜트라는 건 도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위생 등등을 검사하는 서비스가 아피스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도축 전에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추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보통 평범한 기립불능소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광우병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완전 폐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L타입과 H타입이라고 이렇게 BSE라고 구분을 하는데 L타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미국도 미국의 모든 소들도 전부 다 그 뭐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 소가 테네시 주에 있는 소들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의 그 소 농장에 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요. 미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수출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역학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에다 요청을 했고요. 자, 미국에서 2003년 이후 7번째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였고요. 이 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막아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광우병 관련된 시위가 굉장히 많았었죠. 나머지는 부정형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전형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뭐라 그러죠? 일반적인 뭔가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갑자기 생겨나는 정형적이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발생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건데 어쨌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BSE 관련된 모든 육류는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아마 역학조사를 해서 관련된 소들은 전부 조사를 해서 걸린 소들은 바로 폐기 아마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료의 성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내서 금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우병 이 터졌다고 해서 또 잽싸게 한번 USDA의 그 뭐지?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축에 관련된 농장동물의 질병에 관련된 혹은 모든 동물의 질병에 관련된 것들이 발생을 하면 물론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영향도 있겠지만 최대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찾아서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소를 많이 키우니까 걸릴 확률도 훨씬 높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모든 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진 않으니까. 네, 아무튼 후속 보도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